안녕하세요. 하이엔드 모노블록 파워앰프 3종에 대한 하이파이 클럽 랜선 시청입니다. 저는 오디오 평론가 김편이고요. 로텔의 미치 시리즈 중 프리앰프 P5와 모노블록 파워앰프 M8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로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중저가 브랜드다. 하지만 스펙과 들려준 소리는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리고 앰프가 상당히 얇은데 전면 패널에는 많은 기능성 버튼들이 있다. 그리고 앰프 광고 사진에 이상하게 BMW 스피커가 많이 등장한다. 아마 이 정도로 요약이 될 텐데요. 하지만 로텔은 1990년대 하이엔드 앰프 진영을 향해서 정말 센 한방, 거침없이 하이킥을 내린 아주 당찬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3년에 나온 미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미치? 네, 맞습니다. 일본말로 길, 즉 로드를 뜻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향한 길인가?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한번 따져보면 로텔은 1961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이래 중저가 브랜드로 착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왔는데요. 이런 로텔이 90년대 들어 하이엔드 앰프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야심차게 출시한 1993년의 시리즈가 바로 오리지널 미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미치 시리즈는 1993년 3개 모델이 나왔습니다. 8옴에서 200W, 4옴에서 330W를 내는 파워앰프 RHB10을 비롯해 패시브 프리앰프, MMMC 포노 스테이지, 이 세 개의 미치 모델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유저들 사이에서 각각 일본말로 된 애칭을 자연스럽게 썼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앰프는 이 파워앰프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런 뜻에서 심장을 뜻하는 코코로, 그리고 패시브 프리앰프, 즉 안에 액티브 증폭 기능이 없는 어테뉴에이터만 달린 패시브 프리앰프죠. 이 프리앰프 내부를 보면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일본말로 장인을 뜻하는 타쿠미. 그리고 포노 스테이지는 LP로부터 마치 시 한 편을 빼내는 듯한 그런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준다. 그래서 일본말로 시를 뜻하는 시, 이렇게 일본어 애칭으로 불렸을 정도였습니다. 미치 시리즈는 이후 몇몇 모델이 더 나왔다가 1999년에 단종이 되고 이후 여러분도 잘 아시는 10 시리즈로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로텔이 지난해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야심차게 부활한 프로젝트가 바로 지금 보시는 미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치 시리즈는 5개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프리앰프 P5, 모노블록 파워앰프 M8, 스테레오 파워앰프 S5, 그리고 인티앰프 X3와 X5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가운데 렉에 보이는 프리앰프가 바로 미치 P5입니다. 가운데 TFT 디스플레이를 두고 왼쪽에 입력 선택 노브, 오른쪽에 볼륨 노브가 있고요. 그 밑에 6.3mm 헤드폰 잭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5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8방미인 프리앰프가 되겠습니다. 밸런스, 언밸런스, 아날로그 라인 입력은 물론이고 USB B 단자를 포함한 디지털 입력 단자, 그리고 MMMC 포노 스테이지, 여기에다가 24비트 음원까지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는 aptX 코덱까지 지원하는 프리앰프가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양 채널 각각에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한 개씩 장착이 됐고 4700 마이크로 패럿 용량의 파워 커패시터가 채널당 2개씩 총 4개가 투입돼 평활 및 정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노블록 파워앰프 M8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중한 덩치와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무게는 52.1kg, 그리고 알루미늄 셰시 재질의 최대 두께는 4.5mm에 달하고요. 전면 패널에는 두께 2mm의 강화 유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앰프랑 마찬가지로 TFT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피크 파워미터와 주파수 그래프 중에서 선택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뒤편에는
내부의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팬이 양 사이드에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하이파이 클럽에 와서 이 앰프로 몇몇 곡을 들어봤는데요. 팬이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8은 기본적으로 8옴에서 1080W, 4옴에서 1800W를 내는 대출력 솔리드 파워 앰프가 되겠습니다. 출력 단위는 산켄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NPN 32개, PNP 32개를 동원해서 푸시플로 클래스 AB 증폭을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1200V 대용량 전원 트랜스가 양 사이드에 한 개씩 장착이 됐고 총 용량 188,000 마이크로패럿의 파워 캐퍼시터가 평활 및 정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펙을 보면 역시 로텔의 플래그십 파워 앰프다운데요. 전고접화 외율 즉 THD는 0.018%, 앰프의 스피드를 알 수 있는 인터모듈레이션 외율 즉 IMD는 0.03%, 그리고 앰프의 정숙도를 알 수 있는 SMB는 120dB에 달합니다. 또한 파워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를 가늠할 수 있는 댐핑 팩터는 무려 200에 달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로텔의 미치 프리앰프 P5와 모노블록 파워 앰프 M8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요? 무엇보다 저 감도 109dB의 혼 스피커와 만난 1080W의 모노블록 파워 앰프는 과연 어떤 힘과 결로 저를 감동시킬지 저 역시 몹시 궁금한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오디오 테스트 용도로 듣던 곡들을 연이어 들어본 후 짧게 코멘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곡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하이파이 클럽 메인 시청실은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3-4번 찾는 익숙한 곳인데요. 특히 저 아방가르드 혼 스피커와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여러 파워 앰프들 물려서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이번 미치 프리파워 조합은 제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힘과 결을 보여줬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잭 존슨의 스테이플릿 투게더를 들어봤는데요. 이 곡에서는 요즘 현대 팝에서는 사라진 고음역대 소리가 정말 짱짱하게 잘 났는데 특히 그 라이더 심벌과 하이햇의 어떤 고음역에서 팡팡 터지는 그 찰랑대는 그 고음역대 소리가 정말 듣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1080W 대출력 앰프 아니고서는 낼 수 없었던 그러한 힘과 해석력이 아주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재즈 그 3대장이죠. 재즈 악기의 3대장인 베이스와 피아노, 드럼 그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오툼 리브스 명반이죠. 포트레이트 인 재즈의 두 번째 트랙으로 실린 곡인데요. 이 곡은 그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와 오른쪽에 베이스, 가운데 피아노, 왼쪽 뒤편에 드럼이 얼마나 공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잡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에서 처음 느낀 느낌은 오른쪽에 등장한 베이스의 육중한 근육질 저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이 근육질 덩치를 키운 남자가 걸어가다가 힘 하나 안 들이고 어깨를 툭 쳤는데 그냥 낮아빠지는 그 정도로 육중하고 파워풀한 저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쪽 오른쪽 무렵에서 저한테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피아노는 정말 맑고 깨끗한 소리였는데 이 두 악기가 마치 부창부수 콜 앤 리스퍼스를 하는 그 재미가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약간 토라진 드럼이 나도 좀 껴줘 막 이런 투로 계속 추임새를 넣었다가 또 물러나고 이런 모습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오툼 립스는 제가 오디오 기기 테스트용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사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었던 곡인데 이번에 이 미치 P5와 M8이 이 오툼 립스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여성 보컬 곡을 들어봤는데요. 보통 여성 보컬은 소출력 진공관 앰프랑 이렇게 궁합이 좋다, 케미가 좋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과연 이 1000W가 넘는 솔리드 파워 앰프와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해서 안네 소피 폰오터가 부른 그린송 포더 스타스 그 명반이죠. 거기에 실린 곡을 들어봤는데 처음 시작되자마자 그 오터 그녀가 훅 내뱉는 그 따뜻한 숨결, 흔히 온기라고 그러죠. 그 따뜻한 숨결이 저한테 입술향과 함께 다가오는 모습에 정말 짜릿했고요. 그리고 이 곡은 사실 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첼로하고 어쿠스틱 악기의 그 음색과 질감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곡인데 이번 조합에서는 그야말로 그 반찬 딱 2가지만으로 환상적인 한상 차림을 한 그런 맛집을 대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서는 역시 P5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요즘 소스기기 출력단이 워낙 좋아서 파워앰프 직결을 해도 기대 이상의 음과 무대를 선사하는데 여기에 음악 특유의 음악만이 갖는 생기와 활기를 몇 방을 추가하고자 하면 프리앰프가 특히 웰메이드 프리앰프가 절대적인데 그 역할을 이번 P5가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4옴에서 1800W를 내는 대출력 앰프를 테스트를 하는데 클래식 대편성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4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곡은 3년 전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 홀이죠. 뮤지크페라인에서 실연으로 들어봤던 곡인데요. 이 4악장 시작하자마자 등장한 팀파니의 어떤 기세, 기백, 그리고 그 스킨이 떨리는 그 미세한 해상력, 질감, 그리고 그 스퀴니를 막 떠다니는 먼지의 움직임까지 딱 포착한 그러한 순간적인 스피드, 해상력이 아주 대단한 광경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4악장 4분 20초 무렵에 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총출동해서 총주를 터뜨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보통 웬만한 앰프에서는 전부량이 워낙 많고 에너지가 몰리다 보니까 음압이 조금 떨어지고 해상력이 주저앉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모노블록 M8은 음압이 그 순간에도 아주 절대적으로 평탄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폰마저 주저앉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본기에 충실한 로텔의 어떤 설계 이념을 그대로 간직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로텔의 미치 프리앰프 P5와 모노블록 파워앰프 M8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리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청은 하이파이 클럽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하이엔드 모노블록 3종에 대한 랜선 시청의 일환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미치 소리를 듣게 해주신 하이파이 클럽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그 말이 어울리는 그런 미치 조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김편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보다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하이파이 클럽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이파이 클럽 메인 시청실은 제가 한 달에 3-4번씩 오는데 조실부모하고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예. 하이파이 클럽 화이팅! 네. 자, 할까요?